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상가 의뢰, 상권 분석 관련해서 상가 의뢰가 좀 들어온 지역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저한테 이러한 컨설팅 의뢰가 들어오신 분은 이제 남성분이시고 연령은 한 40대 후반 정도 되시며 이러한 뭐 자영업이라던가 상가들에 대한 운영 경험이 있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아예 콕 집어가지고서 어느 상권에 대해서 어떤 상가가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상가를 좀 알아보면서 상권 분석에 대해서 같이 좀 컨설팅을 드렸고요. 뭐 여러 가지 상권 분석을 하는데 중요한 것들이 있지만은 가장 그런 중요한 항목들이 어떤 부분을 좀 더 중심적으로 봐야 되는지 한번 제가 요런 사례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분께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아무래도 이렇게 어떤 창업을 한다거나 사업을 하실 때 중요한 게 이제 투자 금액이시죠. 그래가지고 우선 투자 여력이 있느냐 없느냐도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우선적으로 요 의뢰를 주신 분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대출 없이 상가를 얻으실 수 있고 바로 좀 사업이 가능한 그러니까 투자 금액 자체가 약 2억 이상 정도 좀 갖고 계셔가지고선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제가 좀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서 역시 좀 느낀 게 운영하셨던 경험이 있으셔서 그러신가 상당히 이제 성격적이나 성향적인 부분에서도 되게 도전적이시고 긍정적이시고 열정적인 또는 진취적인 그런 느낌을 제가 좀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좀 하고자 하시는 업종이 이제 음식업이세요. 음식업이시고 전에도 이러한 사업을 하시면서 매우 성공적으로 하셨던 경험도 있고 또 반대로 뭐 경기적인 영향이 있겠죠. 그것 때문에 이제 좀 힘들으셨던 부분도 있으셔서 이번에 좀 새로운 지역에서 좀 새롭게 시도를 하고자 하시는 부분이 있으셔서 의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상가 같은 경우는 지금 음식업을 바탕으로 해서 한 15평 이상 한 1층 정도로 보고 있고 뭐 임대 조건 같은 경우도 시세적인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예산 투자 금액 안에서 보증금은 5천만 원 내외 정도. 그리고 요 음식업이 좀 수익이 그래도 좀 괜찮게 나오려면은 200만 원 안쪽으로 해가지고선 임대료를 좀 맞춰보려고 하고 있고 권리금 같은 경우는 이제 충분히 뭐 상가에 따라서 조율이 가능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지역 이제 조금 의뢰를 주셨던 지역에 대해서 좀 이제 살펴보면은 구리 지역이시고 구리 지역에서 어디냐면 갈매지구라고 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창 구리라는 도시가 뜰 때 갈매지구 그렇죠. 역도 들어왔었죠. 갈매역 해가지고서 갈매역 역세권을 바탕으로 한 그 상업단지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쪽에 지금 의뢰를 좀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대한 입점지를 제가 좀 간단하게 분석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이제 역을 끼고 있다 보니까 역세권에 또 도심 주택지를 갖고 있고 주가 거주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좀 아파트 세대수로 되어 있고 아파트 여러 브랜드가 있어서 5천 세대 이상의 아주 큰 대단지를 이루고 있는 상권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그 역이 있다 보니까 유동 인구들이 이제 좀 많은 편이고 그리고 소비 성향도 매우 이제 높은 편이라고 보시면 되실 거예요. 소비 수준 또는 소득 수준도 상당히 이제 높은 편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쪽 상업지구 안에서의 어떠한 세부적인 부분은 저하고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제가 좀 이제 좀 제가 이제 지도로서 좀 같이 말씀드리면은 뭐 제가 이건 출력을 했습니다. 참고로 이제 출력을 해가지고 상당히 이제 최첨단 디지털하고는 별개로 아날로그식으로 좀 보는 걸 좋아해가지고선 출력을 했고 이게 참고로 흑백밖에 안 돼요. 그래가지고 흑백으로 좀 출력을 했습니다. 예. 제가 이제 요거를 조금 이제 표시를 하면서 말씀을 여기가 갈매역이에요. 이제 눈에 들어오실 텐데 이제 갈매역이고 갈매 여기 전체가 이렇게가 이제 갈매 지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크게 29번 도로에서부터 예, 경춘선이 이제 형성이 됐었죠. 갈매 지구가 그려지면서 이런 상태인데 이 갈매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선 요 아파트 단지들이 이제 다 입주가 끝난 상태입니다. 여기서 뭐 새롭게 아파트가 새롭게 지어지거나 하지는 않고 이 갈매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크게 뭐 한라 비발디 아파트라던가 뭐 LH
1단지 아파트들도 들어와 있고, 뭐 푸르지오 아파트, 뭐 갈매 6단지 아파트, 나인 힐스 아파트 등 각각의 세대수들도 상당하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곳이 이제 갈매역을 나오면서부터 시작된 이 모다 아울렛이라고 해서 큰 어떠한 의류 쇼핑을 할 수 있는 인프라도 갖춰져 있고, 요 모다 아울렛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요쪽 지구 자체가 다 이제 상업지구로서 좀 그려져 있어요. 상업지구가 형성되어 있고, 이 갈매동 중심센터로 해가지고서 요쪽에서도 이제 프라자 상가들이 많이 올라간 상태라고 보시면 되세요. 또 이제 요 역하고 여기가 가까워가지고서 여기가 좀 중심처럼 보여지는데, 조금 더 위로 올라가서 요쪽 지구 이제 한라 비발디 아파트 맞은편에서도 이제 다가구 주택들이 있고 1층은 근생을 이루고 있는 상가들이 꽤 있어서 요쪽 상권도 같이 한번 살펴봤었고, 또 요쪽 끝에 머리로 해가지고서 오피스텔이 지금 완공이 다 돼가지고선 건물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향후 이쪽이 입주가 다 완료되면 요쪽 상권도 분명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또 이게 이런 도면으로 지도로서 보는 거하고 또 현장에서 가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제가 다녀왔거든요. 벌써 종합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제가 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본 상권이 이제 형성된 지는 2년 이상이 지났는데 상권 자체가 크게 활성화가 되어 있지는 않았어요. 아무래도 이 갈매 택지 지구란 걸 좀 형성을 하면서 이 갈매역을 중심으로 역세권을 형성하려고 했었던 도시계획은 의도적으로는 되게 이제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지만은, 실제 현장에서는 계획과는 다르게 상업지구의 매력은 되게 떨어졌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엇보다도 그런 것들을 이제 증명해 주는 게, 그 상가가 꽉 차 있느냐, 아니면은 상가가 비어 있느냐인데, 제가 갔을 때 상가들의 공시를 되게 많이 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상가가 이제 비어져 있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그만큼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나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상업지구 안에서의 어떤 거리의 활력이 느껴지지 않았었던 부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업지구 안에서의 핵심은 상당히 유동인구거든요. 근데 유동인구가 많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되게 북적북적거리면서 막 치이고 그래야 되는데, 이 갈매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느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아파트 거주인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그냥 드문드문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을 수가 있었고요. 자, 제가 이 상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공실 부분을 말씀드리면, 이 삼각 공실도 결국에는 이 공급하고 수요 원리에 따르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공실이 많다는 것은 공급이 수요보다 많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살펴본 요쪽 상권하고 요쪽 상권 수만 하더라도 뭐 1층 플러스 모든 층을 고려해서 어림잡아서 200개 이상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들고, 이 상권이,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뭐 이 갈매역을 중심으로 했을 때 이렇게 보았을 때는 상당히 이제 상업단지가 몰려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크게 갈매지구라는 큰 범위에서 바라보면은 결국에는 이게 거주가 우선시되는 아파트 상권이 주거든요. 아파트 상권이. 그러다 보니까 입점할 수 있는 업종도 생활 편의 업종으로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수요가 공급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 그려졌다라고 조금 보여지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현장에서 확인한 바, 제가 또 이제 다시 한번 좀 의뢰를 주신 업종인 음식점에 포커스를 둬서 좀 보니까, 음식 종류별로 좀 이렇게 다수가 입점은 하고 있었는데, 그곳의 매출이 높을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갔었던 시간이 점심시간이었는데 뭐 저 혼자 밥을 먹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선택지도 많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별로 음식점이 많지도 않았지만은 그 음식점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지도 않았었다는 점. 네. 뭐 물론 이런 한 가지 이유만으로서 모든 것을 평가할 수는 없지만은, 분명한 것은 기존에 여기가 맨 처음 형성이 돼서 분양을 하고 입주했었을 당시에 비해서 많은 음식점들이 개업 후에 폐점이 많아졌다라는 거를 부인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이 상권에서는 그래도 좀 이렇게
잘 나간다라는 업종들을 좀 보면은 뭐 커피숍이 이제 스타벅스나 할리스 커피 등이 좀 와 있었고, 뭐 맘스터치나 파리바게트 등 이제 주요 메이저 브랜드들이 이제 입점을 해 있는 상태이고, 매장 안에서도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외의 뭐 브랜드나 뭐 타 업종을 하는 곳은 제가 다 둘러봐도 상당히 썰렁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고, 이런 것들은 이제 결국에는 발품을 팔아서 이제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 상권에서의 음식점은 좀 추천을 드리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임대료적인 부분에서도 매력적이지 못하고, 차라리 임대료가 좀 저렴한 곳에서 배달을 위주로 하는 음식업을 하는 게 더 좋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어, 또 이제 이러한 업종들이 이제 선택해서 들어가는 것들이 이제 매장 상가의 어떤 컨디션도 중요하지만은 들어가는 타이밍도 이제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 여기에 그냥 음식점 들어가는 타이밍은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이제 어떠한 호재거리가 있어서 이 지역이 활성화가 되었을 때, 그래서 임대료가 조금 더 올라가더라도 그 타이밍에 올라가야 들어가는 게 좀 맞다라는 종합적인 그런 판단이 좀 들었고, 그래서 이렇게 의뢰를 주신 분께 이제 이곳을 추천드리기보다는 이제 다른 곳을 추천드리기로 하고, 요쪽 갈매지구 쪽에서의 어떤 음식점 창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패스를 했습니다. 패스를 했고,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유심히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또 이게 음식점하고 또 달리 또 다른 업종은 또 잘 맞아가지고선 잘 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왜냐면은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활성 한 사이클이 이제 지났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임대료가 어느 정도 조금 다운된 곳에서 좀 적정하게 알맞은 업종으로 들어가면은 또 괜찮은 업종들이 있으니까, 저도 이쪽 상권에 대해서는 좀 수시로 확인해 보면서 관심을 갖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